결국에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이슈 키워드는요. 이상은이 다스 회장이 묘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검찰에 들어가서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도곡동 땅은 사실상 이명박 거다. 이게 맞고요. 근데 지금 다스는 내 거다. 밖으로 나와서 하는 말은 그 말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상은이 사실상 다스의 종잣돈인 도곡동 땅은 이명박의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상은 쪽에서는 배신 아닌 배신을 한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득템 아닌 득템을 한 상황이에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친형까지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언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게. 일종의 터닝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 2007년도에 진술한 내용, 그 다음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해서 6억 원인가 그 이시영한테 전달했다라고 한 것하고 이제 이번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와서 언론 취재에 따른 보도를 보면 기류가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더구나 앞서 제가 얘기했던 정두환 전 의원의 경천 동지할 김윤옥 여사의 결정적 실수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뭐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정치인분들이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좀 며칠 동안 잠수 타고 있어가지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겠죠. 왜 기침을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상은이 검찰에 가서 다시 불려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발뺌을 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인정을 했는데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자니 마치 내가 자백이나 진술을 해버린 것처럼 돼서 동생 볼 면목이 없으니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말하진 않았다. 자금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곡동 땅 건 이명박 건데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닐 리가 있어요. 이런 식인 거고 진짜 그 이명박 씨가 어느 시점까지는 하늘이 더운 것 같아요. 대통령 되게끔 해주는 거는. 근데 최근에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 교체됐습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때 보니까 강부영 판사, 권순호 판사, 오민석 판사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은 법리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뜻에도 어긋나는 영장 발부를 안 해주는 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샀던 건데 이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네. 기대할 게 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김현 대변인의 놀라운 통찰력을 봐요. 저는 방송 나가는 오늘 정도가 구속이 아니겠느냐라고 한 3주 정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검찰도 3월 5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패럴림픽 끝나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오늘 말고 다음 주 정도. 저는 패럴림픽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닌데 촘촘히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수사받고 나온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데 자고 나면 하나가 더 터지고 자고 나면 하나가 더 터지니까 그것들을 다 조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MB를 구속영장을 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조사만 받고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하는 걸 감안하면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불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이 이제 3월 15일에서 18일이거나 아니면 바로 직후, 그러니까 18일 바로 직후. 이번 주에는 검찰이 이명박 측에 소환 날짜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번은 거부하겠죠. 한 번은 검찰이 소환되는데 1차 소환하는데 바로 그냥 네 가겠습니까? 2차까지 하면 제가 그 얘기까지. 그럼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자기가 어떤 입장인지를 태도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밝히는 것이 지금 어쨌든 법원이 보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교심죄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두 번째는 변호사가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변호사로 거론됐던 분이 조사받고 나왔잖아요. 사위, 이상주. 근데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고동락을 했던 분들도 다 이제 그 등 돌리는 마당에 변호사 선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하겠다는 데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될 텐데 그분들도 보면은 범죄 혐의가 너무 명료한 건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변호사 선임까지 가려면은 MB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죠. 원장님은요? 글쎄 저는 검찰의 활동과 관련된 예측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우리 김현 대변인이 워낙 통이셔가지고 내가 하면 대부분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는 그냥 안 하려고요. 아니, 지금 대변인 말씀이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는 뭘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이명박이 체크하면 좋겠네 하는데 그 과정상에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건 이것도 계속 너무 딜레이가 되면 또 국민적으로 공분사는 부분이 아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뭐하지라고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어디 아픈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또 되네요. 아플 준비 뭐 이런 아플 거. 준비를 미리 좀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아플 예정이다. 네. 아파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피해갈 수 있나요? 죽지 않는 한? 아니 또 아프면은 이제 소환 시기가 또 늦춰지는 거고. 그것을 뭐 수년간 늦출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응급실 가거나 뭐 이상득 의원이 보여줬잖아요 이미. 정말 그건 정말 비열한 스킬이에요. 근데 이상득 의원은 감옥을 한번 살고 나오니까 연로해져서 합리적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정황상. 거긴 사실 인데 이제 꽤 되셨죠. 네, 나이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최근에는 감옥은 안 살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가 14범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감옥은 안 대부분 살았고. 막 집행유예 벌금 뭐 이런 식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빌딩을 국가에 헌납하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 대신 갖고 감옥을 김유찬 같은 사람이 대신 감옥 살고 미국으로 갔다 와서 참. 서울시장하고 그러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말 이 말 그대로 서울신문 인터뷰에 정두환 전 의원이 하나님이 본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있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참. 뭔가 이제 수를 내기 위한 수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나는 것들만 봐도 우리 원장님 진짜 그 우적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요. 정말 대단한 그 인물과 싸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 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악마의 집합체? 그런 결정체 아직 그런 느낌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진짜. 저는 주로 이명박, 홍준표 이런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뭐 이명박, 박근혜, 김기춘. 네. 죄송해요. 김기춘이 없네요. 김기춘이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두 분과 싸우고 있습니다. 더 대단하십니다. 이명박 씨의 이제 구속이라는 건 어떤 상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처벌을 받는 건 두 번째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법과 온갖 나쁜 악의 어떤 결정체인 이명박이 결국엔 구속됨으로써 촛불혁명의 완성 정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법정에 가서 재단을 받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명박한테 시간을 더 주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증거인멸의 시간이거든요. 또 이게 빨리 소환해달라 이런 게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혐의 막 뇌물 관련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더 지금 연장됐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뭐 야당들 이야기인데요.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또 홍준표 씨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놔서 일단 안보 문제에 국한해야 되고 실질적인 논의가 보장돼야 되고 결정적으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의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엔 응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안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유승민, 그리고 민평당의 조배숙,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한애국당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가겠지? 집회에 세우는 말이 있는데. 아, 대한애국당도 대상인가요? 하려면 해야죠. 아, 어차피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도 등록된 단체니까. 그게 그래도 한석인데 뭐 그게 있을 텐데 지지도와 뭐 하나님 진도 나가죠. 그냥. 지지도와 의원 숫자가 그래도 최소한 아니. 뭐 3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내 의문이 풀렸어. 조원진을 불러줘야 된다. 당 대표로 인정하고 안 불러주니까 마음속에서 이게 울분이 생겨가지고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돼요. 그래도 아이, 그러면 가르쳐 주지 마세요. 나도 당대표인데. 자기 또 영수회담 가겠다고 또 막 그러면 저 골치 아파요. 아유.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뭐 정의당이 6석이나 대의당이 1석이나 5석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럼 저기도 불러야 되잖아요. 민중당 그러니까요. 다 불러야지. 거기가 의석이 한석. 근데 홍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궁색해요. 이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민평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이야기하고 약간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일대 다 요 느낌 있잖아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민평 정의 이 모임의 2대2 이 구조가 되는 것과 일대 다가 되는 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야당이 많아지는 게 불편한 거 아닐까요? 대화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원내 교섭 단체만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내 활동할 때 국회의장이 이제 원내대표와 정치의장을 불러서 이제 막혀 있는 뭐 그 여야 간의 협상을 진도를 낼 때는 원내교섭단체 대표를 만나는 게 맞고요. 대통령이 여야 그 당대표를 만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의 여론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섭단체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고, 그거를 또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홍준표식의 딴지 걸기나 내지는 본인이 가지 않으려는 명분 축적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 주제도 이제 안보 분야에 국한하자, 뭐 실질적 논의를 보장하자 이런 건데, 홍준표 대표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내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러서 이제 그 전직 대통령과 식사 자리가 있으면 나머지 대통령들은 말할 시간과 여유가 없고 오로지 전두환 전 대통령만 혼자 얘기하고 나온다라는 전례이듯이 홍준표 대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이제 선거 때 각을 세워서 나는 안 갔다, 뭐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소리 하려고 지금부터 하는 거죠, 뭐. 그냥 그러는 거죠, 뭐. 태생적인 어그로꾼, 국정에 협조할 생각은 아마 홍준표 살아생전에 없을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이 없다는 거를 느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저기 자유한국당은 지금 최고위원회의도 안 하죠? 그렇죠. 거의 완전 사당화돼서 독재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대단한 정당입니다. 홍준표 같은 사람이 당권을 잃게 되면은 그 모든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바로 버려지는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지금이야 무서워서 쉬쉬하는 거지. 중진들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모욕당하고도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못 하세요. 당이 우스운 거죠. 게다가 이제 본인들도 깝깝할 거예요. 본인들이 사실 홍준표 와가지고 지방선거 때 막 지원유세 다닌다 그러면 아, 진짜 부끄럽다. 참 진짜. 깝깝할 거예요. 정말 깝깝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정말 딱한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박근혜가 좋은 흉기였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쪽이 굉장히 훌륭한 흉기. 저 기억나는데 박근혜가 그때 우리 동네에 지원 유세로 왔는데 울어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근혜 보겠다고 벌떼처럼 몰려가는데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잖아요. 많이 모아주면은.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상을 지금 해봐요. 저는 가끔 지방선거 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굉장히 막말하고 다닐 거예요. 이게 그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아주 식의 논란. 극단적인 정치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그중에 아주 골수표만 딱 모아내는, 그래서 뭐 그게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하여간 보수표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거고, 아주 저게 말이 돼? 하고 싶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수준 이하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아주 극단적인 얘기 있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사람이 목숨이 끊어질 때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단말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거죠. 저게 아까 제가 이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광기. 저는 사실은 저 세력이 빨리 뿌리가 뽑혀야 정상적인 한국 정치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저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얘기 나올 때 홍정욱 씨 같은 사람이 얘기가 조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 왜 안 했겠어요?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하기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홍준표 옆에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막 하기가, 전 창피해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 내지는 어떤 정상적인 그런 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근데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기가 갑갑한 거죠. 참 저게 우리가 대선 때도 과거 후보가 난립이 되면 메이저리그 토론은 메이저리그끼리 하고 마이너리그 토론은 마이너리그까지 별도로 한 선례가 있습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참 이것도 참 웃긴 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공동 당대표를 안 하고 박주선에게 바른미래당 당대표를 그냥 아바타식으로 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상황에 가장 지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러면 백의정권을 한다면 백의정권을 하든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다시 이번 주부터 당무에 복귀한다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3인 지도체제가 사실상 되는 거다.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자기 아바타 대표 하나 앉아있고 유승민 앉아있고 또 다른 곳에 안철수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설관이라고 강기정을 표현하던데, 안철수가 이제 뒤에서 상황처럼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는 것이 보통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나갈 수도 있죠,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천 관련한 거하고 인재영입은
안 나간다는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뭐. 근데 이제 아마 이럴 거예요. 인재영입 위원장뿐만 아니라 선대위원장 같은 거를 이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정당은 일상적인 지도 체제에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선대위원회로 사실상의 이제 운영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이제 알고 한 거죠. 근데 저는 결국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딱 하나 아니겠어요? 다음번 대통령 후보, 다음번에 소위 보수, 수구 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거를 걸고 지금 우러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것보다 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저는 얼토당토하는 일을 이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생각해보면 안철수 새 정치는 늘 새 정치야. 늘 새로 정치해. 그냥 계속 새로운 걸 뭐 해. 그러니까 안철수가 하는 것은 모두가 새 정치라고요. 그냥 늘 새롭게 하는데 이제 새롭잖아요. 황당한 거. 이번에는 안철수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MB가 이제 역사의 어떤 뒤안길로 가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MB의 아바타냐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늘 새 정치가 이제 곧 뒤안길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박하게 다음번 소위 야권의 대선 후보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면 이회창 씨가요. 쟁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두 번, 세 번째 나왔을 때 왜 저렇게 나오지? 라고 했으면 뭐 자민련인가 어딘가 아주 전혀 택도 아닌 후보로 한번 나왔죠. 그게 몇 프로까지 갔었죠. 아주 그냥 완전히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15% 받았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못 받았을 거예요. 2007년도.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언제죠? 2007년도. 그때는 그러니까 소위 제1야당의 대표로도 못 나왔죠. 제1야당 그건 아니었죠. 못 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야당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꾸 새로 판을 짜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봐요. 근데 이쪽 그 보수 진영 보수가 아니라 약간 수구 적폐 세력. 여기에 후보가 없어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안은 끊임없이 도모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그리고 근데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지방선거 후에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이때 이제 또 당을 접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총선 때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결국은 이제는 의미 있는 후보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예. 난망하네요. 진짜 저쪽 세력들이 누구 말처럼 한 20년 연속 집권 이 느낌 속에 저쪽의 라인업을 보면은 아직까지 깝깝합니다. 지도자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뛰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민주연구원에서 2018 체제 얼마 전에 제가 3.1운동 임시정부 100범을 재평가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엊그제 기자들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열흘 전쯤 됐는데 왜 그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번 3.1절에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19년에 3.1운동하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헌장이 만들어졌어요. 최초의 민주공화제 헌법. 근데 1987년에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을 하고 직선제 체제를 만들고 물론 양김의 분열로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 실패했어요. 이번에 촛불혁명을 하고 촛불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만들고 이제 2018 헌법까지를 만들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18 체제를 앞으로 가기 위한 어젠다들이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민주연구원에서도 한 10가지 어젠다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기한 것이 역사의 재정립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민주주의의 심하고 또 하나가 정당론인데 저는 결국 한국 정치가 하나의 중심 정당과 나머지 주변 정당으로 주변화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의식하고 깨어난 국민들이 다수가 돼서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인 중도가 다수가 돼서 그런 것에 이제 반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의회 정치가 되려면 보수 세력이 진짜 탈바꿈해야 되는데 조원진, 홍준표,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안철수 또 꿈을 꾸고 저는 미안하지만 한번 뿌리가 뽑혀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 정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명박 소환 날짜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다 됩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한 발짝 늦은 뉴스. 자, 강원랜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충격이죠. 워낙에 원이슈의 나라다 보니까 강원랜드가 약간 홀대받는 느낌이고 지금 김호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강유미 씨가 그 권성동 그 말은 권씨? 또 권씨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저는 곰씨고요. 곰PD 그 권씨에 대해 인터뷰하는데 정말 그 직구는 아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질문, 몰라야 할 수 있는 질문, 얼마나 엄청난 질문인지 몰라야 하는 질문을 하던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전직 고검장이 기소 예정 사실을 유출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를 해요. 근데 수사지휘부가 논란을 우려해서 증거 목록에서 해당 고검장의 이름을 빼버려요. 그리고 또 봤더니 권성동하고 최용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의 변호인이 100차례 이상 통화를 해. 대포폰으로. 근데 권성동은 관계가 없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 이렇게 드러나. 권성동의 권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김호준의 블랙하우스 똑같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건드리지 못하는 이건 박근혜보다 더 성격 같은 권력이에요. 아니 법사위원장이잖아. 어떻게 건드려요? 자기 감독기관인데. 대통령도 건드렸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얘네들은 보면 성역이라니까 이쪽 바닥에. 몇 명이나 꽂아주셨어요? 일단 장미꽃 주시고요. 일단 표현이 너무 저렴해서 좋더라. 몇 명이나 꽂았어요. 채용시켜달라고 청탁하셨어요. 묻는 게 아니고 꽃 들고 가가지고 몇 명이나 꽂아주셨어야 하잖아요. 그 꽃을 결국은 달고 왔어요. 검찰이 지금 현재 공범으로 있는 거잖아요. 권성동하고 공범으로 검찰이 있는 거예요. 예, 공범이죠. 그래서 안미연 검사 같은 경우는 외압 받았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당장 권성동을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기소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잡죠. 압수수색은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사무실까지는 했는데 아직 국회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권성동이 일반 국회의원이었으면 지금 이미 검찰에 불려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검사들도 자기의 관리 감독 기관인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구속시킨다는 게 초유 사태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선동이 법사위원장을 내놔야 돼. 그래야 무슨 압수수색을 하든 기소를 하든 하죠. 근데 매번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 불러서 호통치고 감사해야 될 기관의 짱이라니까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 피감기관의 장인데 그렇게 호통받잖아요. 다음 날 가서 그래요. 야 구속해. 배짱 좋다. 씨. 그거 한번 붙어야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 정도 깡다구도 없이 법사위원장하고 붙으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좌고우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검찰이. 그리고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게 하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검찰에서도 수사팀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 수사팀이 있어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라고 있는데 광주지검장인 양부남 검사가 예. 올라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드러난 건지 언론에 뭐 단독 보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권성동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 너무 크다 보니 지금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수사 외압인데다가 검찰까지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권성동의 비리는 또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인 거고요. 이게 이제 저쪽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상임위의 상임위잖아. 법사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다. 그런 음모론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먹히지 않아요. 네, 몰고 가더라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60, 70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건 양아치들이야, 진짜. 야, 내가 아까 답 나왔다. 100명이네. 한 사람당 한 번씩 전화. 맞아요? 더 될 것 같아, 더 돼. 100번 통화해서 뭐 했을까? 사귀었을까?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했겠죠. 마차님, 제가 저희 특사로 마차님을 임명하겠습니다. 국회에 좀 가서 녹음 좀 따오세요,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이제 음성방송이니까 강림이보다 더 센 발언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물어보세요. 꽃은요, 국화꽃으로 갖고 가세요. 까만 옷 입고. 하얀 국화. 하얀 국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웃길 일이 아닌데 제가 좀 분노해야 할 일인데 포스코랑 도대체 KT랑 이 강원랜드랑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랜드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강원랜드가 흑자를 내고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건데 전 직원들이 이렇게 청탁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백으로 들어왔어? 누구 백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서로간에 다 알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백이 높은 애들끼리 또 그룹을 지고 백이 좀 낮은 애로 들어오면 왕따시키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취업 청탁에 있어서 갖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당사자들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건도 못 맞춘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입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런 게 있더만요. 보니까 강원랜드가 세워질 때 직원을 선발할 때는 그 지역 몇 퍼센트 있겠죠. 몇 퍼센트 가산점이 있대요. 네. 근데 젊은 강원도에 사는 청년들이 강원랜드의 정 직원이 되려고 알바를 합니다. 강원랜드 가서. 그러면 이제 알바하면 가산점 같은 게 있고 또 2년 이상 하면은 재계약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잘라요. 뭐 가서 또 정규직 직원 되려고 가서 알바를 해요. 예. 가산점 같은 거 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면접을 딱 보고 나면 이번에 됐겠지 하면 또 떨어져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특정 강릉 지역의 무슨 국회의원이 청탁해서 100명 그렇죠. 이렇게 입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강원도를 망친, 강원도 경제를 망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염동열 지지도가 높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이제. 그 사람들 정신 안 차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강원랜드 관련해서 지난 겨울에 뉴스가 잠깐 나왔다가 묻힌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강원랜드 직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직원들 노동조합이잖아요. 그 노동조합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청탁 취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새 정부가 개혁 작업을 하면서 취업 청탁, 불법으로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그 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골 냈었어요. 때리는구나 진짜. 우리는 불법적으로 들어왔으나 우리를 뭐라고 하지 자르지 마. 그럼 우리 노동조합 욕하지 마. 이름을 바꿔야죠. 우리는 월급 계속 받을 거야.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럼 노동조합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강원랜드 부정청탁 직원 노동조합 이렇게. 가장 법을 지켜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탁을 했으나 수사하지는 마. 근데 권성동도 억울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요? 100명밖에 안 꽂아서요? 아니 왜냐면 2010년 초반 때부터 지금 부정 채용했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강원랜드는 고위 공무원의 자제들이 들어가긴 했어요. 제 선배 중에 불문대잖아. 있다니까요. 그래? 네. 선배 중에 네. 누구 백이에요?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라 그런 하긴. 마라톤 이런 데도 안 나간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청탁한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부터 엄청 많아요. 그럼 다 잘라서 다시 채용해야 돼. 그게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상실감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 그거를 아직도 단죄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건 권성동은 권성동 때문에. 그 자리 내려와야 되죠. 일단. 당장 내려와야 돼. 이런 스캔들에 휘말려도 뻔뻔하게 다니면서 강유미한테 그런 당이 어디서 들었어요. 레이저로 째려보고. 그러면 우리 권 PD가 나한테 특사로 보내 국회. 그럼 내 짱돌 들고 아니요. 가서 조사 마차님 보내. 보낸다고 했죠. 저 보내줘 짱돌 들고. 신비님을 보내면 싸움 나니까 안 돼요. 마차님이 해맑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검찰이 이명박 측에 소환 날짜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번은 거부하겠죠. 한 번은 검찰이 소환되는데 1차 소환하는데 바로 그냥 네 가겠습니까? 2차까지 하면 제가 그 얘기까지. 그럼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자기가 어떤 입장인지를 태도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밝히는 것이 지금 어쨌든 법원이 보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교심죄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두 번째는 변호사가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변호사로 거론됐던 분이 조사받고 나왔잖아요. 사위, 이상주. 근데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고동락을 했던 분들도 다 이제 그 등 돌리는 마당에 변호사 선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하겠다는 데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될 텐데 그분들도 보면은 범죄 혐의가 너무 명료한 건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변호사 선임까지 가려면은 MB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죠. 원장님은요? 글쎄 저는 검찰의 활동과 관련된 예측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우리 김현 대변인이 워낙 통이셔가지고 내가 하면 대부분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는 그냥 안 하려고요. 아니, 지금 대변인 말씀이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는 뭘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이명박이 체크하면 좋겠네 하는데 그 과정상에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건 이것도 계속 너무 딜레이가 되면 또 국민 인정을 했는데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자니 마치 내가 자백이나 진술을 해버린 것처럼 돼서 동생 볼 면목이 없으니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말하진 않았다. 자금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곡동 땅 건 이명박 건데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닐 리가 있어요. 이런 식인 거고 진짜 그 이명박 씨가 어느 시점까지는 하늘이 더운 것 같아요. 대통령 되게끔 해주는 거는. 근데 최근에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 교체됐습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때 보니까 강부영 판사, 권순호 판사, 오민석 판사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은 법리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뜻에도 어긋나는 영장 발부를 안 해주는 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샀던 건데 이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네. 기대할 게 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김현 대변인의 놀라운 통찰력을 봐요. 저는 방송 나가는 오늘 정도가 구속이 아니겠느냐라고 한 3주 정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검찰도 3월 5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패럴림픽 끝나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오늘 말고 다음 주 정도. 저는 패럴림픽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닌데 촘촘히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수사받고 나온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데 자고 나면 하나가 더 터지고 자고 나면 하나가 더 터지니까 그것들을 다 조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MB를 구속영장을 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조사만 받고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하는 걸 감안하면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불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이 이제 3월 15일에서 18일이거나 아니면 바로 직후, 그러니까 18일 바로 직후. 쪽으로 공분사는 부분이 아니 그래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뭐 하지라고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어디 아픈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또 되네요. 아플 준비 뭐 이런 거. 아플 준비를 미리 좀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앞으로 아플 예정이다. 네. 아파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피해갈 수 있나요? 죽지 않는 한. 아니, 또 아프면 이제 소환 시기가 또 늦춰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수년간 늦출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응급실 가거나 뭐 이상득 의원이 보여줬잖아요, 이미. 정말 그건 정말 비열한 스킬이에요. 근데 이상득 의원은 감옥을 한번 살고 나오니까 연로해져서 합리적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거긴 사실 정황상인데. 이제 꽤 되셨죠. 네, 나이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최근에는 감옥은 안 살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가 14범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감옥은 안 대부분 살았고. 막 집행유예 벌금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빌딩을 국가에 헌납하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 대신 갖고 감옥을 김유찬 같은 사람이 대신 감옥 살고 미국으로 갔다 와서 서울시장하고 그러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말 이 말 그대로 서울신문 인터뷰에 정두환 전 의원이 하나님이 본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있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참 뭔가 이제 수를 내기 위한 수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나는 것들만 봐도 우리 원장님 진짜 그 우적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요. 정말 대단한 그 인물과 싸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 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악마의 집합체? 그런 결정체가 아직 느끼는 살아있으니까. 진짜. 저는 주로 이명박, 홍준표 이런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뭐 이명박, 박근혜, 결국에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이슈 키워드는요. 이상은이 다스 회장이 묘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검찰에 들어가서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도곡동 땅은 사실상 이명박 거다. 이게 맞고요. 근데 지금 다스는 내 거다. 밖으로 나와서 하는 말은 그 말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상은이 사실상 다스의 종잣돈인 도곡동 땅은 이명박의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상은 쪽에서는 배신 아닌 배신을 한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득템 아닌 득템을 한 상황이에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친형까지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언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게. 일종의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 2007년도에 진술한 내용, 그 다음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해서 6억 원인가 그 이시영한테 전달했다라고 한 것하고 이제 이번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와서 언론 취재에 따른 보도를 보면 기류가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더구나 앞서 제가 얘기했던 정두환 전 의원의 경천 동지할 김윤옥 여사의 결정적 실수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뭐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정치인분들이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좀 며칠 동안 잠수 타고 있어가지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겠죠. 왜 기침을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상은이 검찰에 가서 다시 불려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발뺌을 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미춘.
네. 죄송해요. 김기춘이 없네요. 김기춘이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두 분과 싸우고 있습니다. 더 대단하십니다. 이명박 씨의 이제 구속이라는 건 어떤 상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처벌을 받는 건 두 번째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법과 온갖 나쁜 악의 어떤 결정체인 이명박이 결국엔 구속됨으로써 촛불혁명의 완성 정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법정에 가서 재단을 받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명박한테 시간을 더 주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증거인멸의 시간이거든요. 또 이게 빨리 소환해달라 이런 게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혐의 막 뇌물 관련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더 지금 연장됐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뭐 야당들 이야기인데요.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또 홍준표 씨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일단 안보 문제에 국한해야 되고 실질적인 논의가 보장돼야 되고 결정적으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의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엔 응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안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유승민, 그리고 민평당의 조배숙,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한애국당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가겠지? 집회에 세우는 말이 있는데. 아, 대한애국당도 대상인가요? 하려면